산근이 너무 높다라는 점, 이 부분은 과거의 사진을 비교했을 적에 이 여자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성형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성형한 얼굴을 오래 가져가는 것도 그 운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성형한 얼굴 결과와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 마음 작용으로 서로가 연관지어 그 얼굴 이목구비와 행동과 신체와 그리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처럼 어리석은 여자들은 성형을 하더라도 꼭 뭔가 성형이 잘 된다라기보다는 자신의 복을 깎아먹는 스타일로 그렇게 나쁘게 성형을 하거나 또 좋지 않게 그 성형의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턱을 V자로 깎거나 또는 콧볼을 축소하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산근, 즉 콧부리. 콧부리는 또 다른 말로 코허리라고 말하는데, 콧불이랑 눈과 눈 사이의 부위이고 코가 시작하는 미간 아래의 부위를 말하는 곳으로, 이 부위는 그 사람의 현생에 얼마나 많은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판가름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상서에서는 산근이 지나치게 높은 여자는요, 남편을 속이고 자녀에게도 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산근은 적절히 높아야 합니다. 너무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아야 되는데, 너무 낮다 못해 평평하면은 박복하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며, 반대로 지나치게 너무 높으면은 교만하고 거만하며 콧대 높게 도도하게 행동합니다. 상근이 높으면은 코가 전체적으로 크거나 콧대가 같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여자는 최악의 관상, 정말로 악상 중에 하나로 평가를 하는데요. 여자들이 요즘 많이 코를 높이거나 콧대를 높이는 그런 성형수술을 하는데, 자신의 미모를 돋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관상학에서 바라봤을 적에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일단 산근이 너무 높으면은 여자의 자존심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남들을 죄다 자신 아래로 보거나 그렇게 도도하게 행동하고 표현합니다. 국민에게 선출되지 않는 민간인인 이 여자가 지금까지 V1 제로로 그렇게 행동을 해왔죠. 저 산근에서 그러한 도도하고 거만하며 여하튼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전 성형 전 사진에서는 이 부위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형 중독, 아니 성형 괴물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이 여자, 성형을 마치 디자인이다라고 착각하는 이 여자는 분명히 자신의 그 국민대에 제출했던 관상, 그 논문, 그것을 봤을 적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상 지식을 토대로 해서 이 상근의 중요성을 알고서 이 부위를 좀 높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높여서 자신의 어리석음이 저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요즘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 편해지고 또 선진국 반열에 오르다 보니 과거 80년대 여성들과 확연한 그 관상의 얼굴 관상 차이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상근입니다. 과거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 시대의 한국 여인들에게 있어서 나타난 관상에서는 당시 일부 잘 나가는 연예인들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다 산근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산근이 낮으면은 남편에게 의지하고 남편의 뜻을 잘 따르는 수동적이고 가정적인 현모양처의 여성으로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시골의 여인들이나 할머니들의 그 상근과 현재 이 남한으로 내려온 그 탈북자 세터민들의 상근을 보게 되면요, 과거 우리의 40년쯤에 그 전에의 여성들처럼 상근이 낮은 여자들을 쉽게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지금 시대에는 이 여자처럼 상근이 저렇게 높은 여자들이 너무 많고 일부러 또 저렇게 성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양 여성에 대한 그 미모에 대한 동경 때문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상근이 높으면 높을수록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자의 심리는 어떻게 발동되느냐? 남녀의 평등을 넘어서 남자보다 더 왕성하고 강한 기세로서 그게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여자들이 많기에 현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성을 띈다는 점이 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근이 또한 자존심을 상징하고 이게 어디서 꿀리지 않는 강한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 뭐 이거는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에 우리 인간들은 남녀 구분 없이 사회에 진출해야 되고 또 적극적이고 자신 있는 삶의 자세로서 각자의 분야에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상근은 적절히 높아야 되는데 이 여자처럼 너무 높으면은, 또 너무 높게 성형하면은 그것이 오바돼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며 갑질을 해대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나 모임에서나 또 그런 단체에서 오히려 분위기를 회방 놓거나 또 깨는 그러한 엑스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남편을 은근히 또는 대놓고 무시를 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좋은 게 아닙니다. 상근이 너무 높으면은 근거 없는 자신감에 취해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자아성찰도 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것도 모릅니다. 또한 상근이 지나치게 높은 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출산율은 낮아지고 자의식이 지나치다 못해 남자를 무시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인색한 고집불통의 여자, 지나치게 자존심이 강한 여자들이 많기에 가정과 단체 사회와 직장 생활에서 타협과 양보와 배려를 할 줄 모르는 이기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갈등과 불편함을 자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원인이다라는 것을 모르죠. 너무 도도하니까요. 또한 이혼율이 높아지는 원인도 이런 여성의 지나친 자의식 때문입니다. 지나친 자의식은요, 곧 고집이고 아상입니다. 고집이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무슨 고집에 대해서 좋게 포장하는 그런 미사여구들이나 단어들이 많은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 고집이라는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고집과 지혜 또는 고집과 처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불교에서는 이 고집을 아상으로서 그렇게 비유를 하고 또 설명을 하며 굉장히 나쁜 쪽으로 강조를 하는데, 아상은 자업자득이자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아상이 강할수록 고통과 괴로움은 커지게 될 뿐입니다. 남을 위한 배려, 진정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배려심과 실천과 보람이야말로 자존심과 상관없는 행복과 보람의 지름길입니다. 모든 고통은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받아야지, 나는 이 정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근거 없는 자기중심적인 그 인색한 이기적이며 계산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행복해지려면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불행해지려면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라라고 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상근은 바로 자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성분들은 상근을 너무 높이지 마세요. 그리고 잠깐 책 소개를 하나 할게요. 신간이 나왔는데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42가지 마음다짐을 소개한 책으로, 제목은 각오를 단련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되며 또 나침반이 되어주는 그런 동서양의 성인들과 유명 인사들의 명언을 읽게끔 하고 또 음미하며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필사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나의 결심을 이끌고 또 각오를 다지며 꾸준한 실행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를 위인 명사들의 삶과 그의 잠언의 필사로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싶을 때, 힘들고 불안한 앞날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때 반드시 이 책의 문장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목표 달성까지의 나침반이자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